가정에서 이걸 다 지도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가르치진 않고 평가만 하겠다는 거예요. 탁상공론 한다고 하죠. 듣기 좋은 말 잔뜩 써놓은 거예요.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나마 가능한 거는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교육부 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승입니다. 오늘은 올해의 중2 그리고 초5, 6학년들이 직접적으로 맞이하게 될 변화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육과정이 변화됐다. 예,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초3, 4 그리고 중1 학년들이 바뀐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미 적용을 받았어요. 이번 년에는 초5, 6과 중2 학생들이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바뀐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안내 자료를 읽어보고 한 300쪽 정도 되는데 그거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눈에 띄는 항목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매체로 된 콘텐츠를 이해하고 이걸 기반으로 표현하는 것을 강조한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 바꿔 말하기, 고쳐쓰기, 그리고 다음에 나올 내용이 무엇인지 추측하기. 또 하나의 키워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익힌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문학작품 감상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시나 노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들이 새로운 교과과정에서 강조하는 것들이에요. 요거를 실질적인 면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중학교 1학년이 작년에 2025년에 첫 번째로 이거를 적용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은 실질이 얼마나 달라질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달라진 것이 많이 없다 하는 것이 저희가 직접 목격한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일단은 이게 평가가 달라진다고 하는 건데, 평가가 큰 지표가 두 개 정도 있잖아요. 하나는 내신 시험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고, 다른 하나는 수행평가인데, 그거 둘 다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냐? 아이들이 너무 달라졌다고 느낄만한 게 있었냐?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 지도할 때에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도해야 될 부분이 있었냐? 그게 실제로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명목상에 달라진 점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실질이 이렇게 안 달라질 수가 있는 거냐? 의아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갖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발표된 안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현존하는 모든 학교 교과과정이나 사교육계에 있는 학원교육과정에서 이게 커버하지 못할 내용이 없어요. 이 조항은 너무나 포괄적으로 썼어요. 실제로 어떤 교육 방식을 구현한다 했을 때 여기에 안 맞는 게 없을 정도예요.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받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이걸 극명하게 대비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영어에 투입하는 시간이 3,000시간 정도 돼요. 그런데 공교육의 교과 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합쳐도 영어 유치원 시간의 3분의 1도 안 돼요. 엄청 적은 시간이에요.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발표한 안 중에서 일부를 선생님들이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안 중에서 무엇을 적용할지는 선생님들이 이제 보는 거죠. 이 현실적으로 이 정도가 구현 가능하구나 하는 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던 말들을 다 하나하나 커버하지 않는다고 해도 딱히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들은 다양한 매체를 쓴다, 적절한 전략을 사용한다, 그리고 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한다,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든지 간에 어지간한 콘텐츠로 그냥 하면은 다 여기에 끼워 맞춰서 이야기를 엮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이 많이 안 달라질 수가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느 정도를 적용하냐에 따라서 이 교육 현장의 실질은 큰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목격한 거는 별 차이가 안 나게 구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신 시험의 변화가 그렇게 컸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수행평가의 변화가 그렇게 컸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수업 내용은 아이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많이 달라졌냐? 그렇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요. 학교 유인물에 보면 대략 알 수가 있잖아요. 보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경향성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이 점점 더 의사소통 중심, 그리고 말하기, 쓰기 중심으로 가는구나. 이거는 전반적인 흐름으로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정도를 우리가 발맞춰가면 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이거 교육과정이 변한다고 하면서 이제 뭐 유튜브나 보면은 어떤 거를 뭐 해야 된다,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원장님이 보시기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저는 조심스러워요. 이게 아주 큰 변화가 실질적으로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런데 재해석한 영상물들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학업 시스템 자체를 전면적으로 갈아엎을 정도의 변화를 일으킬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접근이 사실은 더 위험하다고 봐요. 공부의 본질은 안 바뀌었어요. 영어도 안 바뀌었어요. 그냥 핵심적인 걸 말하면은 많이 읽고 많이 들어보고 많이 표현하면은 돼요. 이게 본질인데 이거를 마치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서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뒤처진다라는 인식을 주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고 그런 책들도 많거든요. 거기에 휩쓸리면은 우리 흔히 뭐 부안해동한다고 하죠. 그냥 이리 휩쓸렸다 저리 휩쓸렸다 발표가 될 때마다 휩쓸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중심을 잡는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되냐. 저는 개인적인 견해가 이거예요. 많이 읽고 듣고 표현해 본다. 이게 되면은 학습의 9할 이상은 채워지는 거고 그 흔히 말하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는 10%도 안 된다 비중이. 그런데 9할을 90%를 채우기 전까지는 뭐하러 10%도 안 되는 그 작은 거를 집중하냐. 90% 채우는 거에 먼저 집중하고 그게 되면은 그 트렌드에 맞춰가는 거를 좀 더 맞춰서 조정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것도 취하지 못했는데 본질 핵심을 취하지 못했는데 이 작은 것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그거에 중점을 두는 그런 이 경향성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아쉽다. 너무 디스를 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게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런 작은 트렌드들이나 작은 경향성의 변화 같은 거를 아는 건 당연히 도움이 되고 그것도 유익한 게 맞아요. 하지만 큰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 먼저 취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수능 같은 것도 그래요. 맨날 불수능, 물수능 이렇게 말해갖고 막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극명한 것처럼 말하는데 보통 봤을 때 한 두세 문제 정도 더 풀기가 어렵다 하면 불수능이고 두세 문제 정도 쉽다 하면은 물수능이라고 하거든요. 적어도 영어로 놓고 보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두세 문제는 중요성이 없진 않지만 나머지 45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를 뺀 한 40여 문제가 더 비중이 큰 거잖아요. 그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 40문제 정도를 푸는 접근 방식은 변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거 두세 문제 갖다가 그렇게 왈가왈부하고 그 트렌드에 많은 집중을 하냐. 그거는 40문제를 다 맞추고 난 사람들이 야 이제 마무리하고 다듬자 했을 때 중요한 거지. 그게 안 된 사람들이 중점을 두기에는 너무나 비중이 적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기서 핵심은 영어의 본질까지 뒤집어 놓는 멘트들이 있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명목적인 변화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구체적으로 좀 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번에 새로이 적용되는 이 안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강조가 돼요. 발표. 그거랑 쓰기 같은 게 강조가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공교육 시스템상 구현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 서로 다른 수준의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한 세팅에서 그냥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게 거의 구현이 불가능해요. 말하기, 쓰기, 발표 이거는 사실은 아이들이 궤도에 오르기까지 그 많은 손이 가는데 그거를 지금 칠판 강연식으로 대체로 진행이 되는 공교육 체제에서 이게 소화가 가능하냐? 현실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8명이에요. 5개를 분반한 다음에 애들 수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8명씩 모아서 하더라도 아이들의 개성이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이거를 맞춤식으로 이렇게 구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학교 체제는 일단은 분반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인원수가 그거보다 더 많죠. 통상적으로 2배 이상 되잖아요. 이 체제에서 어떻게 이걸 구현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사교육을 안 받으면 힘든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발표한다는 거 사교육계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예요. 뭐 PPT 같은 거 만들어서 아이들 주제 같은 거 정해준 다음에 뭐 한국 문화 같은 거 소개해보게 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거예요. 이거 좋아요. 좋은 교육이에요. 효과 좋아요. 애들도 재밌어하는 애들 많아요. 근데 이게 그냥 되냐? 이거를 하라고 했을 때 발표를 해봐. 준비 시간 한 2주 줄 테니까 준비해요라고 했을 때 이거 혼자 준비가 된다 하는 애들이 10%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걸 다 지도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힘든 가정들이 꽤 많잖아요. 맞벌이 가정도 많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교육을 안 받으면은 대응하기가 힘든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발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글쓰기 같은 거 너희가 쓴 영어로 글 쓴 거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첨삭 지도해 주냐? 그거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코멘트 해주냐? 지금도 이게 된다는 학교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중1도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미 도입이 됐잖아요. 중1 작년에.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가르치진 않고 지도하진 않는데 평가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태어났을 때부터 능력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니까 애들이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배웁니까? 집에서 안 되면 사교육이라도 해야죠. 아니면 뭐예요? 손 놓고 그냥 방치하고 평가해서 안 좋은 성적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말 그대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일이에요. 근데 말로는 사교육을 좀 누르도록 좀 자제하도록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항상 발표를 해놓고서 실제 내용을 보면은 사교육 없이는 대응이 안 되는 그런 평가 체제랑 교육 안을 이렇게 실행을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이거 여기 발표된 거를 다 제대로 하면은 엄청난 교육이에요. 학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 수업을 하는데 다 영어로만 그거를 수년 동안 국제학교처럼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근데 일주일에 몇 시간 하는 수업 그것도 다 영어로 진행하는 것도 아닐 텐데 불가능하다 이건. 이 탁상공론 한다고 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듣기 좋은 말 잔뜩 써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구현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라도 써놨냐? 실제 교육 세팅상 한 개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교육 영어를 진짜 잘하고 싶다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간 자체가 너무 적어요. 이 많은 거를 일주일에 몇 시간 배워서 어떻게 합니까? 영어를. 그리고 영어 수업도 한국어로 진행하잖아요. 대체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을 발표하면은 선생님들 죽어나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이게 대체. 이 학교 선생님들 되게 훌륭하세요. 우리나라 이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은 진짜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세요, 역량이. 물론 100%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거를 자꾸 들이미니까 그 훌륭하신 분들한테 그거 어떻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들한테. 불가능한 걸 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 이거 발표했으니까 최대 석학들이 모여서 이 멋지고 훌륭하고 짜임새 있는 안을 발표했으니까 구현해 이렇게 주면은 이 세팅 같은 거는 구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체제인데 이거를 구현하라고 하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는 목표가 아니라 현실성을 완전히 저세상까지 이제 초월하는 정도로 목표를 만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대응하는 방식이 거의 다 뭐냐? 포기하기예요. 그러니까 다 현실이 따로잖아요. 작년에 중1 그 내신 기출문제 나왔던 거 보면은 이게 과연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평가체제냐, 이 시험지가 매칭이 안 돼. 아직도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한국어로 제시된 문장을 영어로 바꿔 쓰는데 오형식 문장으로 쓰라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 작년에 봤던 문제예요. 이거 도입되고 나서 오형식은 교과 과정에 없어요. 아예 없다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는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는 여기 나온 안이랑 완전 다른 건데 그 안을 만드시는 분들도 알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그냥 호락호락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아는데 왜 자꾸 이러냐고요.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이 표리부동한 거를 애들이 이거 보고 뭐가 이게 달라질 게 있겠어요.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아는데 이걸 만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작동돼가지고 체제의 악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이런 거 발표할 때마다 전 사실은 이제 마음이 안 좋아요. 이 고교학점제 취지 좋잖아요. 근데 이 실제로 운영되는 걸 보자고요. 이게 구현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이거를 지금 구현하라고 하니까 고교학점제를.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다 죽어나고 애들도 이게 뭐냐 하고 실제 실무진은 다 무시를 한 거예요. 이런 안들은 실무진 좀 고려하고 이거 안을 주셔야죠. 어쨌든 그러면 적용은 된다고 했고 부모님 학생들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좀 없는 경우를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이 새로운 교과 과정을 이제 대응한다 하면은 학원 다니면 돼요. 많이 읽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발표하고 이런 수업을 구현하는 학원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거를 보내시면은 일정 부분 구현이 될 거예요. 그 구현도는 또 학원마다 다르고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냐에 따라 다를 거지만 일정 부분 구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글쓰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글쓰기는 왜 어렵냐? 선생님이 헌신적이어야 돼요. 왜냐? 오래 걸려요, 시간이. 진짜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표면적인 거 사사삭 보고 체크해 주는 거 정도만 한다. 금방 할 수 있죠. 빛의 속도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온 이 목적을 수행하는 식으로 글쓰기 지도를 한다.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엄청 피곤한 작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글을 읽어보고 얘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들였고 어느 정도의 고민을 했고 어떤 생각에 거쳐서 이 결과가 나왔는지가 누가 썼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게 또 대응을 해줘야 돼요. 피드백을 주고. 이거는 말 그대로 정성인데 네. 학원에서 구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뭐 극명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그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네. 하나 첨삭하는데 10,000원씩 주게. 그래도 안 해요. 그게 얼마나 이게 저기 구현하기가 힘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 우리 흔히 말하는 프랜차이즈 이런 학원들은 뭐 예를 들어 정원이 막 15명 이상이다. 이런 데서 글쓰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AI로 돌려서 그냥 주던가 필리핀인 이런 데다가 그냥 외주, 인도 이런 데 그냥 외주 새벽에 팩스로 보내서 받아서 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직접 첨삭하는 거는 드물고 그냥 뭐 굿잡 한 줄 정도 쓰고 돌려주던가 굿잡에 문법 하나 눈에 빨리 들어오는 거 하나 체크하고 돌려주고 이 정도거든요. 한두 개 체크하고 그게 어느 정도 구현이 되는 거다. 그죠? 예, 네. 그게 어느 정도 구현되는 그게 거예요. 돌아가면 그나마 잘 예, 되는 예, 거죠. 학원을 안 다닌다. 전 이거를 많이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번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집에서 내가 뭐 영어 몰라. 그 시간도 없어. 맞벌이야 우리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이가 이런 역량을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거는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나마 가능한 거는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많이 읽어야 돼요. 네. 몰입밖에는 답이 없다.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진짜 막 많이 몰입해서 읽잖아요. 저는 이거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보냐면은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재밌어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면은 이거를 무수히 많은 시간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제가 관찰했냐면은 꿈이 작가가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몰입해서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좀 쓰더라고요. 진짜 쉬운 책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한쪽에 한 단어, 두 단어 있는 책에서 시작해서 이 글밥이 꽤 있는 거, 한 100쪽 정도 되는 거 제가 읽게 된다. 그 친구들은 쓰고 싶은 욕구가 상당 부분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 친구들은 이게 집에서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쓸 수 있는 계기를 주시면 돼요. 적어도 어떤 책 읽었으면은 오늘은 이거에 대해 써보자. 부모님 옆에서 그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직 트리 하우스를 읽었는데 이집트에 막 여행하는 책 그런 시리즈를 읽었어요. 이 피라미드 어떻게 만들었을지 네가 상상해서 한번 써봐. 이런 거라도 해주실 수 있으면은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먼저 돼야 될 거는 읽기에 몰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첨삭해 주시는 게 거의 힘들잖아요. 쓰고 그냥 읽어봐 주시고 끝이에요. 재밌다. 이게 섬세하게 썼네. 상상력이 좋았어. 이거 엄마는 이거 생각 못했는데. 뭐 이렇게 말해 주시고 요 정도 끝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많이 읽으면은 스스로 자정작용을 좀 일으키긴 하거든요. 그 정도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제가 거의 생각하는 유일한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이것도 실은 확률이 아주 높진 않아요. 발표는 그 포멀한 그 격식을 갖춘 발표 이거는 거의 기대하시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기대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까지 이 말하기를 해줄 수가 있냐. 얘가 많이 영상 같은 거 보고 이게 막 계속 듣다 보면 막 따라하거든요. 애들 그런 애들이 있어요. 혼자 중얼거리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정도 했을 때 옆에서 엄마나 아버지가 저기 받아주시는 정도 굿잡 이런 거 한번 해주시는 거 이런 반응 보여주시는 것만 이렇게 계속 하시면은 아이가 자기가 뭐 이렇게 관심 있는 말 하고 싶은 말 몇 개는 할 거예요. 단문 같은 거 몇 개 정도 말할 건데 그 정도가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표방하는 말하기, 글쓰기가 어느 정도 되려면은 뭘 해야 되냐. 사교육 도움 못 받겠다. 학교에서 이거 안 해준다. 했을 때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읽기, 영상 보기 이거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직접 가르치시는 거가 핵심이 아니라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직관을 사용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몰입이 발생한다 하면은 이거는 상당 부분 구현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콘텐츠를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에도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 배우기 좀 용이한 거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그 Super Simple Songs라고 있어요. 그거 괜찮아요. 애들이 직관적으로 어떤 노래 가사가 어떤 표현이랑 매칭이 되도록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영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I see something green 하면은 green 하면서 초록색이 나와요. 이런 걸 하면은 좀 보여주시면은 혼자서 배우는 게 좀 가능해요. 요거랑 넷플릭스 키즈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그 미스 레이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 보면은 약간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게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뭐냐면은 이분이 막 이런 거 해요. 바나나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파닉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파닉스를 집에서 가르칠 수가 없다 하면은 이런 거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굉장히 쉬운 책들이 쉬운 책. 있어요. 네. Jam English라고 있어요. 이거 직관적으로 잘할 수 있고 음원 제공이 잘 돼 있어요. 그걸로 한번 해보셔라. 예, 그 정도만 뭐 반복적으로 재미 붙여서 할수 해도 있으면은. 제한적이긴 한데 어느 정도 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교육 개정안, 교육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 점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